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접지공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KC 규정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KC 규정에서 이제 얘기하는 접지공사가 기존에 과거에 이제 있었던 1종, 2종, 3종, 특3종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강좌도 3기 강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일단 접지공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4강이죠. 이제 지금 하는 게 3강이니까 4강에서는 선의 굵기들, 접지도체라든가 보호도체라든가 얘네들이 이제 뭔지 그리고 선의 굵기들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개통접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뭐 TT, IT, 뭐 TN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접지공사를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할 때 우리가 접지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접지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뭐 개통 접지다, 뭐 통합 접지다, 뭐 피레 시스템 접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요. 그리고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이제 또 3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요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전주가 이제 요렇게 이제 있다라고 놓고요. 조금 더 길게 할까요? 자, 여기에 이제 변압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변압기의 내부를 보면 철심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요 철심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1차 측 코일, 2차 측 코일이 이렇게 이제 감겨져 있고요. 요 놈이 수용가로 이제 들어간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2가닥이 이제 오겠죠. 그리고 1차 측은 기본적으로 3가닥, 우리 선로에서는 3가닥. 22,900V가 되겠고요. 220V로 바뀌어서 이제 수용가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1가닥만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220V에 해당하는 전류가 요렇게 이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요렇게 이제 흘러가게 될 때 요 놈은 220V에 해당하는 전류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1차와 2차가 붙어버리는 혼촉 사고가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혼촉은 붙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1차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22,900, 22.9kV였는데 2개가 붙어버리게 되면 22,90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220V에 해당하는 전류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22,900에 해당하는 전류가 들어가더라. 자, 그러면 여기 수용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보호 설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5장에서 전기 사용 장소 시설에서 조금 더 다루긴 하겠지만 먼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수용가 인입구로부터 3m 이내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을 해야 돼요. 일정 전류치 이상이 되면 선로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가 시설이 됨으로써 이 선로를 보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여기를 열어버리면 원래는 여기가 220V에 해당하는 라인이었죠. 근데 지금 전압이 얼마가 된 거예요? 혼촉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22,900에 해당하는 전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기기는 작살이 나겠죠. 전선이라든가 연결되어 있는 기기라든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변압기의 2차 측에 임의의 한 점을 대지에다가 묻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렇게 하는 접지를 변압기 전로접지라고 불러요. 자, 이 변압기 전로접지는 2차 측,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전선 및 기계기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합니다. 전선 및 기계기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접지를 1종 또는 2종이라고 이제 불렀었고, 이제 KC 규정, 21년도부터 이제 KC 규정으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TT, IT, 뭐 TN,
해서 요렇게 하는 거를 개통접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5강, 우리 5강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자, 이거를 변압기 전로 접지라고 해요. 자, 이때 요렇게 접지를 갖다가 하는 거를 우리가 접지공사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대지는 0V잖아요. 0V. 여기는 높은 전압, 고전압이 이제 형성이 될 거고, 전압의 차가 발생을 하니까 대지로 방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든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선을 갖다가 묻었는데, 일반적으로 요 선의 굵기가 얼마로 하냐면, 예전에는 뭐 1종은 6스퀘어에 15, 뭐 2종은 뭐 16 스퀘어 또는 6 스퀘어 150 I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요 전선의 굵기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구별을 좀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4강에서 이제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선을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럼 여기서 방전이 되면 오징어 다리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요 지짐을, 즉 겉에는 콘크리트 되어 있고 안에는 철심으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주와 가까이에 있으면 요 방전이 될 때 다시 타고 올라가면서 기기를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철주로부터는 30cm 이상을 떨어뜨려야 되고, 옆으로는 1m 이상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얘가. 자, 그런데 얘를 접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 요렇게 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접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방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전이 되겠죠? 자, 지표면상에서 너무 가까우면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밑에서 막 전기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요 지표면에서부터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땅이 어는 점이 50cm라고 해요. 땅이 언다라는 거는 물기가 있다라는 얘기고, 물은 전기가 잘 통하죠. 그래서 요 50cm, 땅이 어는 점 50cm의 50%를 가산을 해서 요 깊이를 75cm 이상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뭐 미터로 하면 0.75가 되겠죠. 그거는 문제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0.75 또는 75cm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75cm를 한다. 자, 그 다음 전선이 이렇게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을 망가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어요.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부터는 75cm, 위로 2m, 두께 2mm의 PVC 공사를 하거나 몰드 공사를 실시합니다. 몰드는 그냥 덮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전선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m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2m가 기준이 이런 거래요. 과거 옛날에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키에서 손을 뻗었을 때 높이를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m인데 실제로 공사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막 5m, 6m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는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은 뭐예요? 최대 아니면 최소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참고입니다. 자, 여기 작업자가 올라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봇대 바로 옆에다가 발판못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는데, 발판못, 발판 볼트라고 하고요. 요 발판못의 높이는 1.8m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애들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8m 이상의 높이에다가 발판 볼트를 설치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변압기 전로 접지.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또 배울 거냐면 개통 접지라고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뭐야 이거? M이라고 썼으니까 못하죠. 그러면 여기 이 정도 크기는 380V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사람이 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다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금속 껍데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감전 사고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요 전기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놈도 접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뭐 보호도체라는 이제 단어로 해서 도출 도전부 그리고 보호도체라는 단어로 해서 배우게 이제 될 거고, 자 요렇게 되면은 사람으로부터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접지를 해줘야 돼요. 이 접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외함접지라고 부른다. 외함접지. 과거에는 외함접지의 종류에는 뭐 3종, 특3종 요런 것이 이제 있었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안 나오고 요거를 외함접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압기 전로 접지는 전선 및 기기기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외함접지는 사람이나 인축, 가축, 사람과 가축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외함접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자, 지금 여기 변압기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회로나 이제 전력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 나오죠. Y 결선이다, 뭐 델타 결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때 여기가 결선이 Y 결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중성점이죠. 중성점에서 요렇게 접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중성점 접지라고 부릅니다. 자, 중성점 접지의 종류에는 뭐 직접 접지, 비접지, 뭐 유효 접지, 소리액터 접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만약 여기에서 접지가 되었을 때 저압이라고 한다면 뭐 6스퀘어, 고압이나 특고압으로 되어 있으면 16스퀘어 뒤에서 또 할 겁니다. 요렇게 이제 되는 거고, 요 접지를 가지고 했었을 때 요거를 우리는 중성점 접지라고 해요. 중성점 접지의 목적은 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접지 공사를 요렇게 이제 좀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수도관 접지 같은 것들도 있어요. 수도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이 지나가는 거죠. 요렇게 있으면 요거의 두께가 뭐 75mm, 75mm 분기돼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75mm 미만, 75mm 미만 했었을 때 수도관은 일반적으로 3옴으로 이제 하는데 5m를 뭐 넘으면 2옴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도관 관련된 접지공사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접지공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모든 과목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접지 시스템의 이제 종류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뭐 개통 접지다, 뭐 피레 시스템 접지다, 그 다음에 뭐 보호 접지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의 종류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단독적으로 하느냐 같이 묶어서 하느냐, 그래서 뭐 단독 접지, 뭐 공통 접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통합 접지라는 것도 있어요.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걔네들을 일단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 뭐 다음 중 아닌 거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접지 공사를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지금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변압기 전로 접지, 외함 접지, 중성점 접지.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하셔야 되고 각각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변압기 전로 접지는 전선 및 기기기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고, 외함 접지는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고, 중성점 접지에는 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별외로 수도관 접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접지공사하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다음 중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가 이제 아닌 것은 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시설 종류예요. 접지 시스템의 이제 종류에는 뭐 개통 접지, 뭐 피레 시스템 접지, 그 다음에 뭐 보호 접지 뭐 요런 것이 이제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설 종류로 이제 얘기했으니까 4번이 되겠죠. 자, 54번.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도체에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미터 깊이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해서 배선하느냐. 자, 이게 지금 접지공사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54번서부터 몇 번까지 이제 연결이 되냐면
58번까지 이제 쭉 이제 문제가 연결이 돼요. 자, 지금 얘는 땅에다가 얼마만큼 이제 묻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75cm, 미터로 하면 0.75가 되겠죠. 정답 3번. 자, 55번.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도체를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철주 등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금속체로부터 지중해서 몇 미터 이격시켜야 되냐. 자, 철주로부터 아래로는 30cm, 옆으로는 1m를 이격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지금 여기 보면 75가 있잖아요. 75. 그래서 요거 찍으셔갖고 많이 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56번. 자, 얘 땅에다가 묻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규정에 대한 얘기죠. 아래로는 75cm, 위로는 2m. 정답 4번 되겠습니다. 57번. 자, 마찬가지 접지공사 문제입니다. 지표상 2m까지, 지중은 0.75m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 어떤 공사를 해주느냐? 두께 2mm PVC 또는 몰드 공사를 실시한다라고 그랬죠? 정답 2번. PVC가 합성수지관입니다. 자, 다음 58번.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발판 볼트는 몇 미터 미만이냐? 아래는 시설하면 되냐? 1.8m 이상에다가 시설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자, 59번부터 63번까지가 이제 수도관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자, 지중해 매설된 금속재 수도관로에서 접지공사에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접지극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이제 KC 규정을 하면 접지도체라는 말이 조금 더 이제 가깝기는 한데, 자, 어쨌든 사용할 수 없는 거, 틀린 거라고 그랬어요. 틀린 거. 자, 그럼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쭉 이제 있는데, 정답이 이제 일단 1번인데, 자, 내경 75mm에서 분기한 내경 50mm의 수도관의 길이는 6m예요. 5m를 넘었죠. 5m를 넘으면 3옴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2옴이라고 그랬죠. 거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5m 미만이면은 3옴이에요. 거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3옴이고요. 수도관은. 자, 그런데 5m를 넘으면 2옴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됩니다. 60번. 자, 금속재 수도관에 대해서 몇 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느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몇 미터, 5m 넘는 이런 단어 없죠. 그럼 무조건 얼마? 3옴. 1번 되겠고요. 자, 61번입니다. 자, 지중해 매설되어 있고 전기저항치가 3옴 이하에서 안찌름이 75mm 이상인 경우 수도관은 몇 미터 이내 부근에 하느냐라고 이제 했는데, 자, 5m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5m를 넘으면 2옴, 그 안에는 3옴. 따라서 5m 2번 되겠습니다. 자, 63번. 자, 요 문제는 조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건 좀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규정이니까 따로 외우셔야 되고. 자, 비접지식 고압절로 동그라미. 비접지식 고압절로. 자, 대지와의 사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얼마 이하 값으로 유지하느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접지식 고압절로에서는 2옴으로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어요. 자, 교재 보시게 되면 이게 일단 63번 문제죠. 63번. 거기 보시면 해설에 142.2조에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에 대해서 이제 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2018년? 9년? 2017년? 요때 이제 나왔었던 문제인데, 요거 하나 따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요 문제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수도관 그러면 기본적으로 3옴. 3옴. 요거부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